자, 이어서 갑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조세의 분류 해가지고 뭐 인세, 물세,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아주 그냥 여러 각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안 물어봐. 우리는 여기서 조세에 대한 분류에서는 딱 국세냐 지방세냐 우리 5가지 구분.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목적세 있죠? 지금 한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독립세냐 부가세냐 그것만 알면 돼. 그래서 다음번에 여러분 교재 이번에는 462쪽으로 갑니다. 462페이지 보시면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립성 여부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자, 독자적인 법률에 따라서 세금을 과세 요건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법에 의해서 세금 계산하는 걸 독립세, 대부분의 세금은 다 독립세예요. 각각 법률에 따라 과세 요건이 정해져 있으니까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그랬래? 누가 세금 내야 돼? 어떤 금액으로 할 거냐? 몇 퍼센트냐? 이게 법에 다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세금 계산한 게 독립세예요. 그런데 부가세라는 게 있어요. 부가세. 우리가 중요한 건 부가세다 이거지. 시험에서 이거는 33회 시험에서 무조건 출제될 수 있는 확률 아주 높은 부분이 부가세예요. 그래서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래서 두 가지 독립세가 있고 또 하나 뭐 부가세. 여러분 교재 보시면 독립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조세, 독립세는 다른 세금에 관계 없이 독립된 세원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세금을 독립세라고 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이 뭐다? 독립세로 되어 있다. 여기 보세요. 독립세는요, 다른 세금하고 관계없이 독자적인 세원이면 이 얘기는 법률에 과세 요건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각각 세금 계산하는 걸 독립세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독립세. 그러면 독립세가 몇 개냐? 20개예요. 20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럼 부가세는 몇 개란 얘기야? 3개. 왜? 항상 분류는 몇 개 가지고 23가지 가지고 나누는데 독립세가 20개면 부가세는 몇 개? 3개. 합쳐서 23개.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건 반대로 20개를 외워도 되지만 그렇게 피곤하게 할 필요 없죠. 독립세가 어떤 것이 있느냐 안 물어보니까 물어보는 건 뭐 물어봐요? 부가세. 부가세는 독립된 세원이 없다는 얘기는 독자적으로 법률에 과세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럼 세금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 뭐라고 돼 있어 법에? 너 혼자 세금 계산할 수 없으니까 다른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추가로 1 플러스 1 따라가라. 이게 부가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일반 사회에서는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죠. 그거랑 틀려.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명칭이 뭐예요? 그냥 부가세.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세금. 이해가세요? 대형 마트에서 라면 회사끼리 경쟁하려고 어떤 회사 라면을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있죠. 1 플러스 1 이렇게 추가로 더 붙는 거 따라 붙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한다. 그래서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부가세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부가세는 자 부동산 관련해서 독립세하고 부가세에 대해서 봅니다. 자 여기 보실래요? 우리가 부동산 관련 그러면 우리가 5개 세금이잖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있죠? 예. 양도세. 이 세금 낼 때 따라 붙는 세금 부가세가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요. 왜? 취득세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등록면허세에서도 물어볼 수도 있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도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독립세 하면 먼저 취득세. 부동산 뭐 할 때? 취득할 때 내는 게 취득세죠? 취득세 낼 때는 2가지가 따라가. 뭐?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 지방교육세 2가지가 이렇게 따라가요. 이해가세요?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도 따라가는 거고 지방교육세도 따라가. 그럼 몇 퍼센트냐? 그건 지금 공부할 필요 없어요. 물론 10% 20% 이렇게 붙는데 그것까지 기억할 거 없이 지금은
취득세 낼 때는 이런 세금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구나. 부가세. 이해가세요? 그러면 남의 부동산에 전세권, 저당권 이런 등기할 때 내는 게 등록, 면허세. 여기에도 따라가네.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가? 지방 교육세가 따라간다. 따라 붙는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내는 뭐? 재산세 낼 때 따라 붙는 세금은 딱 하나야. 뭐? 지방 교육세만 따라갑니다. 그럼 재산세 말고 일정 금액을 뭐 했을 때, 초과해서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게 종합 부동산세 낼 때는 반대로 이번에는 농어촌 특별세만 따라갑니다. 양도소득세 낼 때도 농어촌 특별세.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니 어떨 때 붙고 어떨 때 안 붙다. 이 원리가 있으면 원리를 여러분한테 설명하면 이해가 빨리 갈 텐데 원리가 없어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습득하려면 자꾸 봐야 된다 이거죠. 강론에 들어가서 취득세 공부할 때 이거 공부합니다. 등록면허세 공부할 때 이거 공부해요. 몇 프로 계산하는지. 재산세 공부할 때 이거 공부하고, 종합부동산세 공부할 때 이거 당연히 공부하고, 양도록세 공부할 때 이거 공부한다. 그러나 그건 강론에 가서 공부할 건데, 일단은 이렇게 세금 우리가 5가지 공부하는데 이거 낼 때 따라 붙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 아까 부가세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3개라고 그랬어요. 3개. 그런데 하나 뭐가 있느냐? 그냥 교육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부동산하고 관계가 없어. 그래서 안 해. 그래서 우리는 부가세 하면 3가지 중에 2가지만,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시험에서는 이걸 많이 물어봐요, 이거. 예?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을 뭐 할 때, 취득세는 뭐 할 때 내는 세금이야? 취득할 때. 그죠? 재산권 취득할 때 내는 게 등록, 면허세.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는 무슨 과정? 취득하는 과정에 관련된 세금이다. 그럼 재산세는 언제 내요? 재산세는 부동산 뭐 하고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되는 거 무슨 과정? 보유 과정. 그죠? 양도는 양도 과정. 그래서 여러분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지금 세법이 이번 달 말 정도나 12월 초에 국회에서 입법 예고된 법률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요, 서브노트가 나올 거예요. 그림 노트. 이 그대로. 그러니까 노트가 나오니까 그때 여러분이 구입을 하셔서 그때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시험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문제 풀이할 때도 이거 보고 여기라 메모하고, 이거 그대로니까 큼직큼직하게 이게 한 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자, 그래서 취득세 낼 때 2가지, 등록면허세. 아니면 그렇게 하든가, 여기 보세요. 우리가 공부할 몇 가지 세금? 5가지 세금 중에 농어촌 특별세는 재산세랑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공부해도 되고. 재산세하고 관련 없잖아, 농어촌 특별세는. 그죠? 그리고 뭐는? 지방교육세는 말도 안 되는 어거지지만 지방세만 따라간다. 국세는 안 들어가잖아.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에 지방교육세는 안 붙었죠? 지방교육세는 어디에만? 지방세만 붙는다.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부가세의 뜻이 뭐냐? 지금 이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정리해두면 좋은데, 우리가 공부할 부가세의 뜻이 뭐라고요? 독자적으로는 세금 계산할 수 없어서 다른 세금이 먼저 나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세금이 부가세인데, 우리 5가지 시험에서 여기서 출제될 때 이거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아주 높다.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그랬어요. 여러분, 부동산 활동이 뭐야? 부동산 활동이? 아니,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왜 부동산 활동이야? 여러분, 부동산 활동이라는 얘기는 부동산이 이동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권리. 무슨 권? 예? 소유권. 여러분 소유권 들어보셨죠?
예. 소유권의 뜻이 뭐예요? 소유권이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소유권이죠.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걸 6글자로 늘리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무엇을 돈을 벌 수도 있자. 그거 가지고 수익.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할 수 있다? 예?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다 가지고 있을 때 소유권이야. 민법에서. 예? 그럼 이 중에 하나라도 권리가 없으면 그건 소유권이 아니죠. 요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권? 점유권이라고 그래요. 남의 부동산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없잖아. 사용수익. 그죠?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게 용익물권이라고 그래요. 좋아요. 이런 권리를 다 가지고 있을 때 무슨 권? 그럼 이것을 더 풀어서 해석하면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권리, 이거죠. 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6글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사용수익 처분. 이걸 3글자로 줄이면 뭐? 소유권. 요걸 2글자로 줄이면 뭐? 내 거. 내 거를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내 거. 이해가세요? 그러면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에 대해서 활동하는 건 소유권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이런 걸 부동산 뭐라고 그래요? 활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세요? 부동산의 활동. 자, 그러면 부동산에 활동하면은 크게 3가지로 나눠요. 자, 여러분 교재 어디 있어요? 464쪽에 있죠. 부동산의 활동에 따른 분류. 그래서 이렇게 그림 보시면 첫 번째 부동산 뭐 하는 거? 취득. 여러분 취득이 뭐야?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됐다. 이게 취득이죠. 그럼 이때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부동산 취득하면 뭐 내야 돼? 취득세. 또 자, 이거죠. 부동산 취득했을 때 먼저 뭐 내고? 취득세 내고. 그죠? 만약에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으면 뭐만 내면 돼? 취득세만 내면 돼요. 취득세 낼 때 따라 붙는 거 요거 기본적으로 따라가죠? 부가세. 근데 부동산을 매매가 아니라 상속받을 수도 있잖아. 상속받은 것도 내 거가 되는 거니까 취득이죠. 그래서 상속받으면은요, 취득세 내고 뭐 내고? 상속세 같이 내는 거지. 2가지. 부동산 받았으니까 취득세 별도로 내고, 공짜로 받았으니까 상속세도 내고, 상속세는 국가로 들어가는 국세,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갑니다. 지방세. 그죠? 그럼 부동산을 뭐 받았다? 증여받았다. 증여. 공짜로 받았죠? 증여받은 것도 일단은 뭐 내고? 취득세 내고. 공짜니까 뭐? 증여세 별도로 내고. 이거 합쳐서 내야 되겠지. 그죠? 이때 취득세 낼 때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가 건물 같은 거 사고 팔았을 때는 건물에 대해서 부가 가치세. 그리고 남의 부동산 내 앞으로 취득했으니까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수입증지, 우표딱지 같은 거 있죠. 수입증지 사다가 붙여야 돼. 얼마짜리 붙여야 돼? 인지세.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이런 거 공부 안 해요. 그죠? 네. 이거 공부 안 한다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그렇죠. 취득세하고 뭐? 등록면허세만 공부한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남의 부동산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데 내는 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내는 게 등록면허세인데 왜 취득하고 관련이 있느냐? 예외가 있어요. 법은 2010년 옛날에 부동산 뭐 해놓고 상속받은 거, 예를 들어 상속받아 놓고 내 앞으로 뭐 안 했어요? 등기 안 했어요. 그런 거 지금 뭐 하려면, 다른 사람한테 뭐 하려면, 팔으려면 내 앞으로 뭐 하고 등기하고 팔아야죠. 근데 등기할 때 요번에 취득한 게 아니라 옛날에 이미 취득한 거 등기 안 하고 있다 등기하는 거 있죠? 그런 건 특별히 등록면허세 내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고 관련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필수적으로 공부할 거다. 취득에 관련된 세금.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대비해서는 두 가지만 공부해요. 강론에 가서. 근데 이건 물어볼 수 있어. 이거. 상속세 공부 안 하고 증여세 공부 안 하지만 조세 총론에서는 부동산 취득할 때, 가지고 있을 때, 양도할 때 중에서 상속세, 증여세는 뭐에 관련된 세금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다. 부동산 뭐 할 때? 취득할 때 되는 거지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되는 게 상속세가 아니잖아요. 취득할 때 관련된 세금.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뭐? 보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을까요? 재산세, 그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럼 뭐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그죠?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는 사람도 있고,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근데 재산세는 안 냈는데 종부세만 내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법에는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보유과정에는 기본적인 게 뭐예요? 재산세.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뭐?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이건 뭐냐? 종합소득세는 상가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주택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사업을 해요? 임대사업하면 돈 벌죠? 그럼 소득세 내야 돼? 소득세는 두 가지예요. 국가가 내는 소득세, 국세죠? 소득세 낼 때 10%, 지방자치단체에도 의무적으로 되는 거야. 국가의 소득세 낼 때는 국가에 내는 세금의 몇 프로? 10%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의무적으로 돼. 지방자치단체 내는 소득세를 뭐라고 그래요? 지방소득세. 지방자가 붙었어요. 여러분 부동산 팔아서 양도소득세 내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양도소득세 1억이다. 그럼 거기에 몇 프로? 그럼 얼마? 1,000만 원. 지방자치단체 내야 돼. 그건 지방소득세. 이해가세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근로소득이자 종합소득세 내.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얼마? 거기에 10%니까 1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또 소득세 내야 된다. 이렇게 소득세는 두 가지예요. 그리고 농어촌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나 종부세 낼 때 따라 붙는 세금이죠. 부가세.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보유에 관련된 세금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중에 여기서 필수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어쩌다 나오는 종합소득세 있어요. 뭐 임대소득은요 2년에 한 번 정도 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수업할 때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1시간 정도 분량으로 수업을 하고 갈 겁니다. 주택임대사업, 상가임대사업 중에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주택임대사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 보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취득은 이렇게 취득한 행위가 있을 때 한 번만 내자는 거예요. 한 번. 그죠? 근데 보유세는 매년 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양도. 양도가 뭐예요? 팔았다. 그죠? 팔았을 때 내는 세금 뭐가 있을까? 그랬어요. 당연히 이거. 자, 개인이 어쩌다 부동산 팔면 매매 차익이 생겼으니까 양도소득세 내고, 부동산을 파는데 개인이 어쩌다 파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부동산 무슨 업? 매매업. 사고 팔고 사업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뭐 내? 종합소득세 내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서 지문 하나로 물어봐.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 팔아서 생긴 이익은 양도소득세 내라. 아니지.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뭐? 종합소득세.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뭐? 양도소득세. 그러면 양도소득세 내든 종합소득세를 내든 지방자치단체 소득세 몇 프로? 10% 내야죠, 별도로. 그리고 여러분 인지세는 뭐요? 여기 인지세 있죠? 부동산 뭐 하면? 취득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수입인지. 요거 팔았으니까 소유권 넘겨줘야죠, 매매계약서? 인지. 그럼 여기는 없네? 왜?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는 없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필수는 양도소득세다 이거죠. 양도소득세.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활동
봤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본 거고요. 이제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경제 활동 그랬는데 첫 번째 그 중에서 이제 뭐 매매. 여러분 매매가 뭐예요? 사고? 그렇죠. 사고 팔고 이게 매매죠. 매매는 부동산 등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대가를 받은 거야. 대가. 돈으로 받던 물건으로 받던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받으면 매매야. 아무것도 안 받으면 뭐고? 증여. 그죠? 그럼 여기 보세요. 매매는요, 우리 법에서는 공부할 때 매매 그러면, 자, 부동산이 경매 처분돼요. 그것도 매매야. 경매 처분되면 낙찰대금 들어오죠? 예? 경매. 여러분, 부동산이 채무를 못 갚아서 부동산이 경매 처분됐어요. 그럼 매매 대금에서 채권자들이 가져가겠지. 나는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래도 세금은 낼 수 있다. 왜? 상가 부동산 내가 옛날에 10억 주고 샀는데 경매 12억에 낙찰됐어. 매매 차익이 얼마 생겼어요? 2억 나왔죠? 아, 세금 내야 돼. 나 돈을 안 받았는데 그건 채권자가 가져간 건 내가 받아서 채무를 갚은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돈은 한 푼도 못 받았을지라도 낙찰 대금이 높아서 낙찰이 높게 돼서 매매 차익이 나오면 당연히 보내는 거야. 세금 내야죠. 양도소득세. 예. 또 공매 처분. 경매는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강제로 압류해서 어디? 법원을 통해서 처분하는 게 경매죠? 그럼 공매는 뭐야? 공매는 국세징수법. 세금을 안 내면 국가 등이 납세 의무자 부동산을 압류를 해. 압류 강제로 뺏어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처분하는 게 공매야. 공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는 게 뭐냐? 국가자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일을 하는 게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래서 공공기관이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처분하는 게 공매처분이에요. 그럼 낙찰대금 들어오죠? 여러분, 경매하고 공매 중에서 경매가 가격이 낮아. 부동산 낙찰 가격이. 무엇보다? 공매 처분보다. 경매가 낮아요. 왜? 경매는요, 낙찰 가액이 기본이 있는데 낙찰을 받으면 뭐가 있어요? 기본이? 낙찰 받은 사람이 채권 채무를 알아서 다 뭐 해야 돼? 정리해야 돼. 예? 그런데 공매는 어때? 국가가 압류해서 공매 처분하는 건 채권 채무를 깨끗하게 정리해놨어. 그래서 처분하는 게 공매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가. 그래서 낙찰 가격이 조금 높아요. 그리고 경매는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 대금을 언제까지 법원에 갖다 내야 돼. 그것 일시불로 내야 돼. 그런데 공매는요, 낙찰 받았는데 내가 취득했는데 돈이 좀 안 되네. 분할해서 내도 돼.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세법은 공매든 경매든 돈 받으니까 뭐다? 매매로 보는 거예요. 매매. 그리고 법률에 따라 뭐가 돼? 수용. 이런 걸 공부하는 거지.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공짜로 뺏겨요. 부동산? 보상금 받잖아.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다 뭐다? 매매. 경매 처분에서 매매 차익이 생기거나 공매 처분에서 매매 차익이 생기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돼서 매매 차익이 생기면 당연히 세금 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매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그럼 매매는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자, 매매는 파는 사람이 있겠죠. 예? 파는 사람, 매도자,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취득한 사람이죠. 얘는 팔았고 매도자, 얘는 매수자. 그럼 매도자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지금 주택이네. 취득 가격 얼마짜리예요, 지금? 8억짜리 주택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소유권 넘겨줘요. 여기서 얘는 이 부동산 넘겨받았죠? 예? 그리고 얘한테 돈을 한 푼도 안 주면 증여야. 공짜로 받으면 증여.
근데 1원이라도 얘가 주면 매매야. 예? 많이 받다 적게 받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상가빌딩 100억짜리를 내가 여러분한테 10,000원에 팔았어. 양도야 증여야? 양도지. 법이 그거란 말이야, 법이. 1원이라도 바꿔주면 파는 거야. 양도. 한 푼도 안 바꿔주면 증여고. 그런 걸 공부하는 거지. 아니 10억짜리를 10,000원에 팔으면 말이 안 돼.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니까 법은. 1원이라도 받았으면 뭐고? 양도. 근데 1원 받았으니까 매매 차익이 없죠? 또는 그건 세무서에서 10억짜리를 10,000원에 팔았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미친놈 하면서 이거 인정해 안 해?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 가지고 세금 계산하겠죠? 이렇게 가는 거지. 증여세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만 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항상 대가를 돈으로 받던 물건으로 받던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바꿔주면 뭐고 파는 거고 공짜로 받으면 증여다. 이걸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매수자는 누구한테? 갑한테 돈을 줘서 얼마? 10억. 이제 정리해봐요. 갑은 얼마 주고 산 부동산을 얼마에 팔았어요? 그럼 매매 차익이 얼마예요? 2억이야, 갑은. 2억, 이 매매 차익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예? 매매 팔았다. 생긴 이익 무슨 소득? 양도소득. 이해가세요? 또는 팔아서 생긴 이익, 양도보 차익 같은 말이야 다. 예? 매매 차익, 양도소득 또는 뭐 양도 차익. 원래는요 얼마 주고 샀다고요? 얼마에 팔았어요? 요것만 계산하면 얼마? 2억의 매매 차익이죠. 이제 본 어디에 가서 강론에 들어가서는 요거 말고 이거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비용이 있겠죠. 리모델링 하는 건데 들어간 비용 같은 거 있으면 그런 비용도 빼주는데 지금은 그런 거 생략하고 원초적으로 그냥 8억 주고 산 걸 10억에 팔았으니까 매매 차익 얼마? 2억이 생겼다. 그럼 누가? 갑이 세금을 부담하는데 무슨 세금 부담이야? 기본이 양도소득세 내고, 그죠? 이건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이죠. 거기에 10% 어디도 내야 돼?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도 세금 내라.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네?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이해가세요? 네. 자꾸 연습하면 돼요. 그러면 매매니까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누구는? 을은 얼마 주고 샀어요? 을은 10억 주고 샀잖아요. 부동산을. 그러면 누구? 을은 10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겠죠. 뭐 주택 샀으니까 뭐 내고? 취득세 내? 취득세 낼 때 따라가. 부가세. 그죠? 그리고 얘 부동산을 얘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할 때 인지세. 이런 걸 연습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런 거 공부는 하지 않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죠? 여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세법이 왜 어려우냐면 요 취득세 있죠? 요 사람은 뭐 내요 지금? 취득세는 1월달, 2월달에 1월달에 공부한단 말이에요. 1월달에.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끝에 하다 보니까 언제? 2월달에 공부해. 양도소득세는. 취득세는 언제 공부하고? 그럼 1월달에 취득세 요 사람 입장에서만 취득세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 달 지난 다음에 이제 팔았으니까 얘 입장에서 공부하죠? 이거 공부할 때는 이거 까먹고 이거 공부할 때는 이거 까먹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지 세법은.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 정리 일어날 때는 얘 할 때는 취득세만 먼저 하고 팔았을 때는 양도 얘 입장에서만 세금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는 5월달쯤에 가면 어떻게 이제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 같이 연관을 시켜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정리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연습하기 위해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내고 취득한 거에 대해서 보내고 취득세 낸다 이런 걸 연습하려고 한번 해본 겁니다. 됐어요? 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세법은 들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들으면 다 아는데 알고 있어도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법률적인 용어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하면 아는데 교재를 자꾸 보라는 얘기는 설명을 듣고 선생들은 수업할 때 쉽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뜻이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기본서를 읽었을 때 이게 그런 얘기구나 라고 자꾸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업 듣고 기본서를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매매 부분 보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경제활동 두 번째 상속, 유증.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이는 말이야. 상속 공짜니까. 그죠? 저는 이런 거 할 때 개인적으로 짜증나요. 왜?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 묻게요. 죽은 사람 재산은요, 누가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받느냐? 상속하고 유증은 똑같은 말이에요. 재산의 소유자가 무한 후에, 사망한 후에 받는 게 상속, 유증이죠? 그럼 여기 보세요. 유증은 뭐죠, 뜻이? 그렇죠. 유언 등에 의해서 받는 거, 유언은 구두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증서로 할 수도 있죠. 그죠? 문서로 작성할 수도 있고, 녹음할 수도 있고, 그때는 유언장 같은 경우는 서명날인 결격사유를 다 갖춰야 돼요. 결격사유가 없었을 때만. 그럼 이거는 유언 등에 의해서, 이거는 예? 유언 등이 없으니까 뭘로? 법대로 받는 거, 민법대로 상속을 받는 거, 법대로 받는 게 상속. 유언장으로 받는 걸 유증.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유증이 먼저야, 상속이 먼저? 어떤 거? 죽은 사람 재산은 어떤 거? 유증을 인정합니까? 상속을 먼저 갑니까? 이게 먼저예요. 이게 원칙이야. 죽은 사람 재산은요, 원래 재산의 소유자가 죽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잖아. 자기 거니까. 그래서 살아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으면 그 유언장의 하자가 없으면 유언이 우선하는 거예요. 유언장 같은 거 없을 때만 뭘로 가? 상속으로 간다 이거지. 그죠? 예, 여러분 여기서 민법 볼게요. 상속은 민법에 나왔어요. 민법 천조에 상속 순위. 죽은 사람 재산 가지고 싸우지 마라. 싸울까봐 법에 정해놨어. 민법 천조에 뭐라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뭐하면? 사망하면 이 사람이 뭘 만들어놨으면 유언 등이 있으면 유언장으로 가면 돼요. 근데 유언장이 없으면 어떻게 가? 민법으로 가야죠. 법에는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건 시험에서 안 물어봐. 상속세 층에서는 시험에 범위에서 강론에 들어가서 공부 안 하지만 이럴 때니까 하는 거예요. 1월 달에 가서 이런 거 설명할 수도 없지. 가기가 바쁘니까. 그럼 갑이 사망하면은요, 갑의 재산은 누가 받느냐? 사망한 사람의 누구? 배우자. 그 다음에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누구? 자녀. 요 사람들이 1순위야, 1순위. 둘이 나눠 갖는 거예요. 둘이 한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둘이 나눠 가져요. 이때 배우자는 1.5, 자녀는 1할이다. 자녀가 5명이면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우자 1.5. 합치면 n분의 1, 6.5분의 1.5 하면 배우자. 네? 자녀 한 사람 거 계산하려면 5명이니까 6.5분의 1 하면 개개인 거 나오겠죠? 네? 1인당 1이라 얘기해요. 자, 누가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다 받아요? 아니야. 이 사람이 누구? 직계종속 부모가 받는 거야. 부모랑 요렇게 받는 거야. 요렇게. 이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라 부모랑 나눠 갖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끼리. 이게 2번. 아버지 어머니가 생존해 있어. 계셔. 그러면 1, 2죠. 배우자보다 여기가 더 많이 가져가지. 아버지만 계시면 1, 어머니도 계시면 1, 1이니까 2잖아요. 배우자는 1.5. 무슨 말인지 가요? 예. 그러니까 죽은 사람 재산은 배우자가 다 갖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끼리 둘이 순서가 똑같으니까 요 비율로 나눠 갖고, 없으면 부모랑 또 요 비율 똑같이 요 자식이 받아야 할 걸 누가? 부모가 이렇게 나눠 갖는 거라 이거지, 순서가. 그래야 안 싸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럴 수도 있죠. 부모도 안 계시고 자녀도 없네? 신혼부부인데 죽었네? 재산 남겨놓고. 예? 그럴 때는 누가 받아? 배우자가 다 받아.
여기가 없으면 배우자가 다 받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근데 누구도 없으면 결혼 안 한 사람이 재산이 많은데 혼자 있다가 사망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누구? 형제, 자매가 세 번째다. 그죠? 형제, 자매 없으면 네 번째 사촌 이내 혈족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시험이 아니지만 기본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이다. 자녀가 없으면 부모랑 비율로 나눠 갖는다. 부모 자식이 없다. 그럴 때만 누가? 배우자가 다 갖는다. 이거. 그죠? 이게 민법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유증은 아까 뭐라고요? 유언이라고 그랬죠. 유언이 우선하는 거죠. 제가 보세요. 제가 학원 강의를 한 30년 가까이 했으니까 돈을 많이 모았겠지. 그래서 그냥 우리 집 재산이 100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희망사항 100억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그 재산은 누가 받을까? 내 부인하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들하고 둘이 받겠죠. 법에. 그건 법이고. 그런데 집사람하고 아들은 내가 죽으면 당연히 상속받을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웬걸 내가 죽기 전에 얼마를? 100억을 전부 다 내 여자친구한테 줘라 그래 놓고 죽었어. 유언장에 하자가 없으면 여자친구한테 다 가는 거야. 그럼 상속받을 우리 누구? 배우자하고 부인하고 아들은 한 푼도 못 받잖아. 그죠? 민법에 이렇게 받을 권리가 있는데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럴 때는 법에서 보호를 해주는 게 있어요. 보호, 유류분. 뭐로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 1117조에 있어. 이건 뭐냐?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의 세자가 다른 사람한테 다 부했으니까 유언 등으로 다 유증하고 증여를 해서 없어졌잖아요. 한 푼도 못 받을 때 법에서 보호해 주는 거 유류분. 그래서 유류분은요, 사망한 사람의 누구는 배우자는 원래 받아야 될 지분의 몇 분의 몇? 2분의 1. 그리고 직계 비속 자녀도 원래 자기가 받아야 될 지분의 몇 분의 몇? 2분의 1. 그리고 직계 누구? 부모. 만약에 자녀가 없어서 부모가 받죠? 그때는 부모는 받아야 될 부분의 몇 분의 몇? 3분의 1만큼만 보호를 해준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예요. 내가 100억을 여자친구한테 다 줘라 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유언장에 하자가 없으면 여자친구한테 100억 다 가. 그럼 우리 부인하고 누구는? 아들은 자기가 받아야 될 지분이 1.5조 배우자? 예? 이거의 절반 0.75. 자녀는 1알이죠? 절반이니까 0.5만큼을 내 여자친구한테 가서 달라고 하면 여자친구는 당연히 줘야 된다. 이게 유류분이에요. 근데 이 유류분은 무한정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있어. 예? 사망한 날 있죠? 거기서 몇 년 안에 10년 지나면 안 돼. 10년 안에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10년이 안 지났어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안에. 예? 재산이 원래 없는 줄 알았더니 원래는 있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다 줬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좋아요. 이런 게 유증상속. 그래서 여러분 기본이 죽은 사람의 재산은 유증이 우선이다. 유증, 유언장 등이 없으면 뭘로 간다? 법대로 가. 상속.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상속이니까 보죠. 그림 그려볼까요? 자, 죽은 사람 있겠죠? 죽은 사람. 갑이 사망했습니다. 자, 상속세는 공부를 안 하지만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이런 거 공부할 때 죽은 사람의 용어가 나와.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 피상속인. 예? 죽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 명칭이 피상속인. 사망한 자 그런 말이 없어 법에. 항상 피상속인하면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구나. 이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요 용어만 알면 돼. 그러면 사망하기 전에 이 사람이 재산이 있어요. 자, 상가도 가지고 있고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단독주택도 가지고 있고 막 자동차도 가지고 있고 재산이 돈 값어치는 건 다 있어.
이런 재산을 남겨놓고 얘가 뭐 했어요? 죽었어. 그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얘 재산이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도 한다? 이전. 그럼 얘는 돈을 주는 게 아니죠. 대가 안 주죠? 자, 공짜로 죽은 다음에 받는 걸 뭐라고 한다? 상속. 그래서 을을 뭐라고 불러요? 상속인. 유언 등에 의해서 받는 거 수요자 같은 뜻이야. 수요자, 수증자. 그죠? 예, 야, 유증자. 수요자 대신에 뭐? 유증자 이래도 돼요. 자, 그러면 상속은 남겨둔 사람의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야 되겠죠? 그럼 누가 세금 내야 돼? 예, 을이 내야죠. 상속인? 그럼 상속인이 내는 세금이 뭐야? 자, 부동산 받았으니까 뭐 내고? 취득세 낼 때 따라 붙는 거 이거 있죠? 부가세.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 상속세 내고. 얘 부동산이 이제 얘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할 때 수입증지 사다 붙여야죠. 인지세.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상속받은 재산은 수요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상속에 관련돼서는 상속세 공부 안 해요. 안 해. 이거 안 하고 상속받았을 때 부동산 받았으면 뭐 내? 취득세하고 요거 추가로 내는 거 이거만 공부한다 이 얘기지. 이해가세요? 그런데 참고로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해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첫째 아들은 아파트를 상속받고 둘째 아들은 예를 들어 땅, 토지를 임야 같은 걸 상속받았다고 해봐요. 그럼 갑은 첫째 아들은 아파트에 대해서 상속세 계산하고 을은 농지 받았으면 농지에 대해서 상속세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다. 상속세는 이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이죠. 다 더해. 누구 이름으로 남겨놓은 거? 예? 죽은 사람 이름으로 남겨둔 거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채권이든 동전이 있으면 다 더해. 돈 값어치는 거. 여러분 100원짜리는 상속재산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야죠? 안 들어가면 100억을 100원짜리를 다 박아놓고 죽으면 세금 안 내겠네? 그죠? 다 더해 다. 얘 이름으로 남겨놓은 건 다 더해. 됐어요? 거기서 이 부동산의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있죠? 전세보증금은 되돌려줘야 될 뭐야? 빚이지 빚. 채무. 그래서 이 사람이 보증금 받은 거 또는 은행에 대출 받은 거 또는 개인적으로 갚아야 될 채무 있죠? 그거 다 빼. 상속받은 재산에서 채무를 다 뭐해? 빼. 남은 금액 있죠? 요 금액이 얼마? 1억이 하면 10%야. 1억이다 그러면 10% 얼마? 1000만 원? 그게 상속세야. 간편법으로 이렇게 계산. 5억이다. 뺀 게 얼마라고요? 과세 표준이? 5억이다. 그럼 몇 프로? 20%면 얼마야? 1억. 거기서 1000만 원 빼면 9천만 원이 세금이야. 왜? 누진되는 거 빼야 되니까. 만약에 10억이다. 그럼 몇 프로예요? 30%죠? 10억이면 30%예요? 10억에 30%면 얼마야? 3억이죠? 거기서 6천만 원 빼. 그럼 얼마? 2억 4천만 원이 상속세다. 예? 이렇게 간단해요. 계산할 때. 만약에 30억이다. 40%죠? 3, 4, 12. 12억에서 1억 얼마? 6천만 원 빼. 1억 6천만 원 빼. 그럼 세금이야. 만약에 50억에 남겨둔 재산. 이거 여기서 채무 빼고 나머지가 얼마? 50억이다. 그럼 50%야. 50억에 50%면 얼마야? 25억에서 누진 4억 6천만 원 빼면 세금이다 이거지. 예, 이렇게 계산하는.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00억을 상속받았을 때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살아생전에 100억을 증여받았다.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어떤 게 세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예? 상속세야 증여세? 비교조차 안 되고 증여세가 많은 거예요. 세금이. 예? 증여는 죽으면 받아야 될 유산을 살아생전에 미리 받기 때문에 공제를 안 해줘. 물론 공제는 있는데 기본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 그래서
재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게 뭐야? 상속이죠? 상속 받는 게 세금이 적대니까. 그런데 노인네들 현혹시켜서 자식들이 뭐라 그래, 시골에. 노인네들 계시면 수용되니까 보상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라 그래, 상속받으면은요, 노인네한테 상속받으면 상속받는 자식들이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아, 다른 세금보다 많다. 그런데 증여세보다는 적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상속세 많이 내. 그러면 부모들이 생각할 때 내가 죽은 다음에 상속받으면 자식들이 상속세 많이 내. 그럼 가슴 아파서 그래? 살아생전에 증여를 다 합니다. 증여하니까 주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잖아. 받는 사람이 내니까 모르죠. 그래서 현혹돼가지고 증여를 하는데 당연히 상속받는 게 세금이 적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속에 대해서 봤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아까 같이 한꺼번에 상속세 계산을 해. 그런 다음에 전체 상속세가 나오면 거기에 n분의 1로 나누는 거지. 첫째가 아파트 받았고 둘째가 상가 받았으면 그 금액 비율로 세금을 나누는 거예요. 따로따로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합쳐가지고 세금이 나오면 그걸 나누는 거야. 이해가세요? 지분이면 지분 비율로, 부동산이면 부동산 가격 비율로 n분의 1로 나누는 거지. 자, 이게 상속입니다. 그럼 이제 볼게요. 이번에는 뭐 부동산 활동의 증여. 아까는 상속이고 지금은 증여. 상속과 증여의 공통점은 공짜로 받았다. 그죠? 상속은 사망한 후에 공짜로, 증여는 살아생전에 공짜로. 그죠? 그러면 그림 그려볼게요. 자, 주는 사람이 있겠죠?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줍니다. 무엇을? 부동산 등을 이렇게 소유권 보여줘요? 이전해 줍니다. 이때 누가 주는 거죠? 갑이 부동산을 줬죠? 공짜로 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주는 사람 갑을? 증여자. 앞으로 증여자, 아까 뭐 상속인, 피상속인, 수증자 이런 용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증여자는 공짜로 준 사람, 죽은 사람은 피상속인, 이 용어. 예. 다음 이 받은 사람 누구예요? 수증자라고 합니다. 수증자. 그러면 공짜로 받았으니까 세금 누가 내야 돼? 예? 증여자가 세금 내요? 받는 사람이 내요? 받는 사람, 수증자가 내야 되겠지. 뭐 내? 부동산 받았으니까 뭐? 취득세 내고 이거 따라가지요? 예? 예, 따라가. 그리고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 증여세. 그럼 얘 부동산, 얘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할 때 수입증지, 우표딱지 같은 거 사다 붙여야죠? 증여세. 인지세. 이해가세요? 예, 이거다 이거지.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상속세하고 증여세 중에는 뭐가 세금 많이 나온다고요? 증여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왜? 공제가 적어서 그렇다. 공제가 뭐냐? 이거 공제줘요. 증여는 조금만 해줘. 부부끼리 증여는 얼마? 6억. 공시가격으로 6억까지는 빼고 계산해요. 그러니까 잘못 얘기하면 남편한테 증여 받을 때마다 6억을 빼면 말이 돼요? 안 되지. 아니, 남편한테 증여받을 때마다 6억 빼면 오늘 6억 증여하면 세금 안 내. 내일도 또 6억 증여하면 안 내겠네? 그죠? 그래서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의 합계가 6억이라는 얘기야. 부부끼리는 10년 동안에 얼마? 6억까지 증여하면 공시가격으로 세금 없어. 증여세 안 내요. 그 얘기는 뭐야? 10년 있다가 부인한테 6억 줘. 증여세 없죠? 또 10년 지난 다음에 또 얼마 줘? 6억. 이런 식으로 줘라 이거죠. 그래서 부부끼리는 6억이다. 근데 부모 자식은 얼마? 5천만 원이에요.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 부모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어머니로부터 자식이 받을 수도 있죠. 어머니한테 받았을 때 5천만 원, 아버지한테 받았을 때 5천만 원. 그게 아니라 부모는 한 사람으로 봐. 예? 아버지 어머니 합쳐서 그냥 얼마 10년 동안에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이 얘기.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받으면 얼마? 2천만 원. 그것도 몇 년? 10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출생신고합니다. 하나의 인격체죠. 그러면 그 어린아이 앞으로 뭐 만들어? 통장 만들어. 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 얼마 줘? 2천만 원 당당하게 예금해주고 세무서에 신고해요. 나 뭐 했다? 증여했다. 2천만 원 공제니까 없잖아.
세금 안 내니까. 그래도 신고는 해주는 게 좋은 거야. 나중에 자식이 자금 출자할 때 나 옛날에 증여 신고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게 좋은 거야. 좋아요. 그리고 나서 11살 됐어요. 10년 지나서 11살 됐을 때 또 얼마 줘? 2천만 원 주고 또 신고해. 그러면 세금 안 내죠? 그럼 11살 됐을 때까지 얼마 갔어? 4천만 원 갔잖아요. 출생했을 때 2천만 원. 11살 됐을 때 2천만 원. 4천만 원 갔죠? 예. 그리고 21살 되면 미성년자 벗어났죠? 5천만 원 줘. 신고해. 세금 안 내죠? 그럼 21살 됐을 때 도합 얼마? 9천만 원 갔어요. 그죠? 예. 그리고 30살 됐을 때 또 얼마? 5천만 원. 이렇게 하면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한다. 이거 합법적으로. 이해 가세요? 예. 자, 그리고 기타 친족은 얼마? 1,000만 원이다. 10년 동안에.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직계 존비속은 부모 자식이죠? 예? 부모 자식은 어떻게 돼요? 직계 존비속은 얘의 직계 존속은 누구야? 부모죠? 예? 얘 직계 비속은 자녀가 되겠죠. 아들, 딸. 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직계 존비속은. 예? 그럼 봐요. 얘의 부모는 직계 존속은 부모죠. 이 부모의 부모는 아버지 쪽 친가 외가 있지. 예? 외할아버지하고 요 외손자하고는 직계 존속이에요. 존비속이야. 친가 외가 다 직계 존비속이니까. 이해가세요? 직계 존속은 내 부모잖아요. 내 부모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잖아. 그 부모의 부모도 얘랑은 직계 존비속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외가는 안 치대. 아니 부모는 어머니는 부모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쪽 부모 어머니 쪽 부모 다 직계 존비속이에요. 법에. 그럼 비속은 뭐야? 얘 자녀죠? 예? 자녀면 아들의 자녀도 있고 시집간 누구? 딸의 자녀도 있을 거 아니야. 외손자 외손녀 직계 존버야. 존비속이라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돈 많은,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갖고 돈 많은 노인네들이 증여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해요? 증여 같은 게. 누구한테, 자기 딸한테 뭐하면? 증여를 하면 불안해. 예? 자기 딸한테 뭐하면? 증여하면 부인이 먼저 죽으면, 자녀가 먼저, 딸이 먼저 죽으면 얘 누구? 남편 사위한테 갈 거 아니야. 1.5가. 절반 이상이 이리 가잖아. 부인 죽으면 남편한테 갈 거 아니에요. 예? 절반 이상이. 그래, 딴 여자랑 살면 뭐야 그거? 불안하지. 그래서 딸한테 안 줘. 조금만 생각하면 딸을 보필하는 게 누구야? 자녀잖아. 그러니까 외손자? 외손녀한테 증여를 하지. 돈 있는 사람 그렇게 한다니까? 조그만 건 조금인 건 관계없어. 그냥 딸한테 줘도. 금액이 뭐한 거. 상가 빌딩 이런 건 절대로 부인한테 안 주지. 자, 부인이 아니라 누구? 딸한테 안 준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줘? 외손자? 외손녀한테 줘야 자기 딸을 나중에 보필을 잘 할 거니까. 근데 누구한테, 딸한테 바로 주면, 딸이 먼저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 절반 1.5가 누구? 사위한테 갑니까? 그죠?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증여를 하는 거고,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는 부모 자식이 다 아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니에요. 예? 사위하고 며느리, 사위하고 장인, 장모는 부모 자식이? 아니야. 그건 현혹되면 안 돼.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딸 보고, 저 며느리 보고 뭐라 그래? 딸같이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지, 거짓말로. 그죠? 장인, 장모도 사위 보고 뭐라 그래? 아들같이 생각한다? 말도 안 돼. 여러분, 실제로 테스트 해봐. 실전으로 확인되잖아. 우리 어머니 지금 지방에 계신데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이번 주 주말에 내려가서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뭐 드실래요? 물어보면 입맛이 없고 그래서 별로 생각이 없다. 왜? 아들 돈 쓰는 게 아까우니까. 안 나가려고 그래. 괜찮다고 그래요. 내가 처갓집에 전화해봐. 뭐 드시고 싶어요? 근데 언제 올 건데 대기하고 있어. 사위 돈은 아깝지가
않고 자식들은 가슴 아프니까. 그래서 현혹되면 안 된다. 좋아요. 이렇게 증여를 한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것도요. 증여받은 거에서 계산해서 만약에 1억 이하면 아까 상속세랑 똑같아. 1억 이하면 10%야. 1억이면 1,000만 원. 5억이면 20% 곱하고 1,000만 원 빼면 되고 30억이면 30% 곱하고 6천만 원 빼면 세금이고, 그죠? 40억이면 30억 초과 30억 이하면 40% 곱하고 1억 6천만 원 빼면 세금이라고 그랬죠? 30억 초과할 때는 50% 곱하고 4억 6천만 원 빼면 세금이다. 왜? 상속세하고 증여세 세율이 똑같다. 왜 똑같을까? 아까 그랬잖아요. 상속세, 증여세는 법이 하나로 되어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래서 상속세 세율이나 증여세 세율은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볼게요. 시험하고 거리가 멀어.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만 더 말한다면, 여러분, 상속은요, 죽은 사람의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 최저 10억까지는 상속세 계산 안 해. 예?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생존에 있고 자식이 있죠? 어머니가 상속을 안 받았어도 기본 얼마? 10억은 아예 계산 자체를 안 해. 기본이 10억 공제해 주니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그 전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누구만 있어? 자녀들만 있어. 그럼 기본 5억은 빼. 5억은 공제해 준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상속은 이렇게 기본이, 배우자 공제는 기본이 얼마? 10억인데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최고 30억까지도 공제받으니까 최소한이 10억이란 얘기야. 그래서 상속세 부담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상속은 죽은 사람의 장례 비용까지도 다 공제해. 남겨둔 재산에서. 그래서 참고로 중환자실에 노인네가 재산이 많은데, 통장에 돈 많은데 중환자실에 누워있어요.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 근데 자식들이 뭐라 그래? 돈 없는 돈 모아가지고, 자식들이 돈 모아가지고 막 병원비, 치료비 내잖아요. 다 쓰잘데없는 거지. 그거 법을 모르니까 그래. 그럼 공제 하나도 못 받아. 그러면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통장에서 빼서 병원비 결제. 그럼 재산도 뭐하고? 줄어들고, 비용으로도 공제 받고. 무슨 말인지 가요? 그런데 자식들 통장에서 뺀 건 공제 하나도 못 받고 상속재산은 그대로 남아있고 세금 많이 내고,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건 부모님 재산으로 병원비 계산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냉정한 것 같지만. 자, 세금 측면이니까 여기까지만. 잠시 쉬었다가요.